구독자 여러분, 차박사연입니다. 날씨가 또 검세 살짝 풀렸어. 요렇게 이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달라진 코나 풀체인지 드디어 이 차를 주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제가 전시장에서 볼 때 이쁜 차가 있고요, 도로에 나왔을 때 이쁜 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도로에 나왔을 때 더 이쁘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구형 코나가 약간 그 옷을 되게 여러 번 입었을 때 약간 구겨진 청남방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캐주얼하지만 세련되진 않았지. 근데 이번 신형은 그 구겨진 그 셔츠의 그 각들을 싹 펴가지고 깔끔하게 되게 깔끔해진 인상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면도도 막 싹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없이 아주 하나의 완성된 그런 형태로 좀 비주얼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점, 여러분도 아마 많이 관심 갖고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레드 컬러잖아요.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 뭐랄까 약간 그 이런 컬러의 그 색의 차를 타고 있으면 내 인생도 뭔가 조금 반짝이고 튀는 것 같은 어떤 느낌적 느낌이 살짝 든다고나 할까. 코나 실내도 이번에 싹 바뀌었죠. 딱 탔을 때, 와, 요게 이 지금 투톤의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제가 이거 전시장에서는 요렇게가 안 돼 있었어서 이 투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믹스 매치된 느낌도 들고 개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완전하게 통일된, 베이지일 거면 베이지로 싹 통일, 블랙일 거면 블랙으로 싹 통일, 요게 저 개인적인 스타일에는 조금 더 맞기는 한데, 지금 요 컬러, 요 차량의 컬러가 외관도 좀 독특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런 실내랑 좀 특이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탔을 때 인상적인 거는요, 전자식 변속 레버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기어를 변속할 때 딱 이렇게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서 전자식으로 딱 레버를 돌리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탔었던 신형 그랜저 정도의,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형님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비싼 차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게 해준다. 그게 느껴지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코나씨가 약간 선 넘으면서 가격이 빡 올랐어요. 각 트림별로 보면은 한 300만 원 이상 가격이 비싸진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그날 이제 신차 발표에서 이 차 가격이랑 이렇게 딱 보고서는 다시 한번 좀 싹 뜯어 보니까 다른 경쟁사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이 소형 SUV 군에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차는 기아의 셀토스죠. 셀토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옵션을 정말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셀토스는 가장 낮은 트림의 가격이 저렴해 보여요. 근데 걔는 옵션이 거의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이 코나에 들어간 옵션들을 얼추 맞춰 놓으면은 막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모델보다는 어쨌든 확실하게 인상이 되었고, 그 인상된 부분이 우리가 느끼기엔 좀 부담스럽기 마련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려면요, 디자인 바뀐 거 좋다 이거야, 실내 뭐 바뀐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달릴 때도 자동차니까 성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비싸진 금액을 지불하는 억울함이 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시승 날짜를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과연 이 차가 탔을 때 어떨까. 자, 근데 이렇게 탔을 때 느껴지는 프리미엄한 그 요소들과는 사뭇 주행감이 연결되진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행감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자, 일단 시작할 때부터 딱 제가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왔어. 주차장에서 오르막길을 싹 올라오는데 힘을 살짝 줘가지고 그 오르막을 올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엑셀에 힘을 딱 실었을 때 살짝의 울컥임, 요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초반 주행감에 있어서 저는 이거 약간 예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계속 주행하면서도 그런지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이번에 코나가 정말 다양한 엔진 트림을 달고 나왔죠. 가솔린 모델 존재하고요,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 자, 요런 상황에서 과연 가솔린 1.6 터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싹 봤는데 사실상 엔진상으로는 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형이나 확 바뀐 2세대나 사실 이 내부의 심장은 그대로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실제로 차를 탔을 때도 주행할 때 느낌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여러분이 딱 핸들을 잡고 돌리실 때부터 느껴질 거예요. 오, 가볍네? 무겁지가 않네? 그래서 주행이 좀 쉽네? 적응하기 어렵지 않네? 근데 약간 차를 되게 하드코어하게 많이 몰아보시고 다이내믹한 주행감, 핸들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핸들의 감각은 아쉽습니다. 핸들링 자체가 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직결감 있게 내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밋밋한 반응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코나가 과거에 N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N의 고성능 모델을 타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차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N에 막 들어갔던 것들이 이 일반적인 라인업에서는 다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행감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정말 좋다라고 표현할 만한 부분들을 솔직히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행하기 안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 눈에 띄게 좋은 점도 확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주행하실 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면 보이는 수치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 들어간 변속기, 원래 구형은 이 7단 DCT가 들어갔는데 이게 8단으로 살짝 다단화가 되었어요. 주행할 때 약간 그 변속을 할 때마다 충격이 구형에 대비해서 덜 느껴지는, 약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은 있으나 저는 이것도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요거는 아마 타시는 분이 얼마나 예민하게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노멀한 주행 감각에서 크게 플러스 되는 부분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자, 요렇게 요철 구간을 지날 때 있죠. 좀 아래 노면이 우둘투둘한 부분을 지날 때 과연 운전자에게 이 요철이 얼마나 걸러져서 느껴지느냐, 사실 이게 승차감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확실히 부드러워야 주행할 때 피곤함이 덜 하거든요. 그러나 이 차량 눈에 띄게 요철을 똑똑하게 걸러주는 맛, 요런 곳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미안해 쿠나야, 예뻐지긴 했는데 어떡하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필이면 이 차 전에 탔던 현대차의 가장 그 신차가 그랜저였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랜저의 그 차박사용 리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정말 그랜저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수입차야? 이 정도까지 약간 오버할 정도로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현대의 이 최신 차량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다가 이 차를 딱 타니까 급 차이가 너무 나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느낌을 기대하신다면 이 코나의 바뀐 외장과 실내가 보여주는 그 정도만큼의 혁신을 주행하시면서 느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속에서 속도를 살짝 올려서 이 회전수를 한 2000rpm 이상으로 쭉 끌고 올라갈 때도 보면 들리시나요? 이 소리? 약간 힘겨운 소리가 들려. 정말 미안하다 코나야, 너가 조금 밥을 덜 먹었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량의 고급감을 결정짓는 측면에서는 정숙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신형 코나는 정숙성이 많이 개선된 차량이에요. 왜냐면 윈드실드의 이중 접합 그 차음 유리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아래쪽에 카페트에 깔리는 이 소리 봐라.
자, 이 아래쪽에 하부 쪽에 깔리는 이런 카페트 이런 부분들도 소음을 조금 덜 수 있도록 보완이 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숙성이 개선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운전자에게 그다지 이게 막 확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이번 코나는 보이는 것들은 싹 바뀌었는데 막상 탔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구형과의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다소 제가 느끼기에는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좋은 점은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에 적응하시기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후측방에 이제 모니터 같은 것들, 굉장히 가시성 좋게 들어가는 부분들, 요것도 화질이 구형 대비해서 되게 높아졌어요, 이 카메라 렌즈가. 그래서 좀 어두운 데서도 잘 보이고 아주 깔끔하게 화면이 보이다 보니까 주차하실 때 좀 번거로움이 덜한 거. 특히나 아마 이번 코나 디자인을 보면서 약간 우려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코나가 디자인 싹 바꾸면서 이 헤드램프 위치 같은 걸 싹 보시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컴포지트형 램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 살짝 벌려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같은 데서 막 살짝 이렇게 기둥이 받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 때는 특히나 그런 거 있지. 참았어요. 너 딱 그런 시절을 겪어왔어요, 여러분? 아무튼가 그런 실수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범퍼가 부딪히기 때문에 보통 뭐 범퍼를 갈거나 스크래치가 나면 거기를 막 이제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 딱 그 사고 내기 딱 좋은 그 위치에 램프가 달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램프를 다시 달아야 되니까? 뭐 이런 우려감들, 요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서 약간 안전상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범퍼가 그래도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먼저 닿도록 그런 식으로 차체가 설계되어 있다고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의 그 화질 자체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주차 같은 걸 하실 때 조금 더 확실한 시야로 차를 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대비했을 때 뭐 주차할 때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확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량 디자인상으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기능상으로 많이 절제를 해놨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주행 감각이 좀 쉬운 거. 이게 안락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차를 타기, 주행하기, 몰기가 쉬운 조작감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실내 느낌도 보시면요, 약간 코나는 소형 SUV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차의 느낌을 좀 가져가요. 실내를 탔을 때 여기가 막 확 넓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개방감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앞쪽에 보시면 막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여기다 뭐 여러분 핸드폰도 올려 놓으시고 뭐 영수증 같은 것도 올려 놓으시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인트로에서 보셨죠? 차를 꺾으면 이거 꺾을 때마다 이게 날아가, 막 꺾을 때마다 어딘가로 막 떨어져,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불편하긴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뭐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 싶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개방감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경차처럼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이 딱 잘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방감을 높이기엔 되게 좋은 요소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경차 같아. 그래서 내가 작은 차를 타고 있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코나의 타깃이 약간 모호해요. 보통 우리가 제조사에서 어떤 차를 딱 내놓을 때 좀 정확하게 타깃하는 계층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랜저? 당연히 20대는 안 타지. 30대 이상의 조금 더 넉넉한 주머니 사정을 가지신 분을 타깃하는 뭐 그런 모델이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캐스퍼, 명확해요. 그냥 완전 작은 차를 모시려는 세컨카 아니면 1인 싱글족, 요런 사람들, 나 홀로 산다족, 저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을 타깃하고 나온 차라는 게 보이는데, 도대체 코나는 누굴 타깃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애매합니다. 1인을 타깃했다고 하기에는 경차보다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다고 2인을 타깃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에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준중형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4인 가구를 생각했다고 하기에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세단의 안락함을 추구했다라고 하기에는 차종이 SUV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실제로 코나의 판매량을 보면요, 생각보다 분포도가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대부터 60대까지 넓은 범주의 고객들이 타는 차예요. 자, 이렇게 되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차여서 아주 대중적이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색깔이 뚜렷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난, 정말 무난 노멀한 자동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 그게 코나의 현재 주소인 것 같아요. 시승 시간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 차를 타보고 누리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만, 저의 그 첫 인상으로는 명백하게 아주 딱 눈을 사로잡는 키포인트가 그렇게 느껴지는 주행감의 차량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이 살짝 비싸진 거, 이제 풀체인지 치고 좋아진 게 되게 많거든요. 뭐 12.3인치 이런 디스플레이도 솔직히 이 B 세그먼트급에서는 진짜 혜자롭긴 해요. 게다가 이 차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OTA가 적용됐더라고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막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 투자입니다. 이 차량을 지금 코나를 타시고 OTA로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게 한 33가지 정도의 항목이 되거든요. 그럼 이 33가지에 전부 다 OTA를 위한 모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듈 각각도 비싸겠지. 그러니까 이 OTA 하나 무선으로 이 차 업데이트 시키려고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 돈 좀 많이 쓴 거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OTA 들어가, 12.3인치 이런 디스플레이 딱 봐도 돈 좀 들어가는 요런 옵션들 들어가, 게다가 말씀드렸더니 전자식 변속 레버 이런 거 들어가. 이 차 분명히 고급스러워진 거 맞는데, 그리고 현대차가 돈을 꽤 쓴 것도 맞는데, 이 주행감 자체에 있어서 큰 차별점이 없는 것 좀 많이 저는 아쉽게 느껴지고요. 제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나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HUD가 빠졌다라는 거, 제가 초보자들도 타기 쉬운 그냥 가벼운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자들이 탈 때 HUD 있으면 좋거든. 근데 그거가 없어가지고 최초로 들어갔는데 왜 뺐을까 좀 안타까워요. 다만 희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이 HUD가 안 들어간 이유가, 원래 코나에 이제 컴바이너 타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컴바이너 타입이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차량이 실내외가 많이 고급스러워졌잖아요. 근데 컴바이너가 딱 그 플라스틱 패널 하나가 딱 박혀. 그러면 약간 이게 비용이 좀 저렴해 보일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이유에서 현대차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배제한 것 같다는 추측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없을까 하고 조금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아마도 내년에 연식 변경 모델쯤에 HUD를 다시 좀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외관 컬러 요거 예쁘잖아요. 근데 진짜 특이한 컬러 하나 있더라고. 네온 컬러. 그래서 와, 이런 차는 진짜 누가 탈까? 막 이랬거든요. 아무리 막 차바세우도 예쁜 차 좋아하는데, 와, 이거는 조금 선 넘었는데 싶어요. 근데 그런 차 색깔은 광고용으로 보통 제작이 되는 차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새로 나온 차 하면서 딱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 컬러 딱 들어가서 나와야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온 컬러가 들어갔다는 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탔을 때 되게 뭐랄까, 정말 Z세대 같은 그런 영함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아쉽게도 컬러군에 무광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많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이 차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왔다 보니까 무광 컬러 조합도 저는 상당히 맵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광 컬러 역시도 아마도 연식 변경이 될 때쯤 한번 또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너무 많은 타겟을 다 공략해야 하다 보니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그런 무난한 캐릭터를 가지고
크게 모나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완벽하지도 않은 딱 그 정도의 주행감을 가지고 나온 차가 아닌가. 오늘은 약간 팩트 폭행 느낌으로 저의 어떤 첫인상 좀 낱낱이 좀 전해드려 보았는데요. 자, 오래 타보면 또 이 차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기왕이면 코나 새로 나왔으니까 이 차의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성의 어떤 잠재력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차를 조금 더 길게 타보고 또 직접 이 안에서 레저 활동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 또 살펴보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새롭고 따끈따끈한 신차 그리고 솔직한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